천안천 지역명소와 우리가 함께한다. 화이팅! 차장 일처가 안돼 있어야지 자, 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게 천안시의회 박종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토론회의 행사 내용과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파악한 천안천에 대한 시민분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천안천을 직접 운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토론의 순서는 먼저 개회후 국민은행, 내빈 소개에 이어 개회사, 축사, 그리고 연구모임 활동보고와 지정 토론회로 토론자와 청취자 함께하는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안천 지역 명소와 발전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 국기를 향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도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모두 자리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국민들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에 좌장을 맡아주신 이정아 천안시의 의원님께서 주요 내용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천안천 지역 명사를 위한 연구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내빈입니다. 하지만 몇 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연구 모임을 이끌어 가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영채 의원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엄초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강진 의원님, 가지고 계신 박종박 의원님 모셨습니다. 천안시 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님들도 오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육종영 의원님. 네, 축하드립니다. 김영준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민하 의원님 모셨습니다. 장철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 정도에서도 우리 시민의 진짜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듣고자 행정부에서도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경배 건설교통 국장님 오셨습니다. 이주호 공항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시민부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죠. 천안천을 위해서 황재덕 팀장님 오셨습니다. 김경수 과장님 오셨습니다. 조기재생 과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오셨습니다.
신안동의 김인선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신안동 그 주민분들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겠습니다. 정훈주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중앙동 시민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봉동 송혜룡 주민자치 회장님과 주민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재훈 송정혈동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한 시민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태선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 여러 우리 천안천이 흘러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동장님들도 함께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열띤 토론을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황상일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완희 청주시의 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본학 상명대학교 그린스마트시티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영구영역사 대표이신 박병원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분 또 한 분 빠졌습니다. 이용계 우리 회장님 제가 소개 못 해주셨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내빈이니까 큰 박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어서 우병호 의원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안시청 대회의실을 꽉 메워주신 우리 천안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천 지역명사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천 고유 입지와 환경 요소를 고려해 창의적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천안시에 5분 발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천안천이 천안시의 문화와 경제를 선도하는 지역 용소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천은 도시 발전과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중요한 공간이자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간과 동식물에게 열린 생활 공간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이 주거 환경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나아가 지역 내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천안의 대표적 하천인 천안천을 재조명하고 미래의 천안 도심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가 부도심을 버리고 도넛 개발을 하려는 셈이 아니라면 그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한 명의 주장과 설득으로는 수년이 걸리는 수백억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천안천 지역 명소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함께 공감해 주신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 박종갑 의원님, 엄소영 의원님, 유재국 의원님, 김과영 의원님, 김영한 의원님, 김강진 의원님 7분의 의원님들과 연구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연구 모임은 그 결과가 나온다고 당장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진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사업을 발굴하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행정부의 기획 아이디어와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조언뿐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천안 시민의 고견을 들으면서 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천안천이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천안 시민 얼굴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함께 토의하고 열띤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 길과 천이 만나 천안시 곳곳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기 두 분의 국회의원께서 좀 축전을 보내주셨는데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국회의원께서는 이번 토론회가 천안천 정비를 비롯 경관, 수질, 환경 친화적인 공간 활용 등 시민의 삶의질을 높여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명품 하천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출발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원활한 행사 전에 토론회 순서가 바로 진행될지 먼저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내주님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자리에 비치된 현수막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주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저기 행정부 우리 간부님들도 주세요. 오세요 이쪽으로. 오셨다가 사진 찍고 앉으시죠. 네. 아, 됐어요. 네, 여기 카메라 봐주세요. 찍겠습니다. 네, 여기 봐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자리를 차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외국에 좀 패스가 마련됐는데 기자분들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천 지역 용서화를 위한 원무 모임 활동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후 진행은 좌장이신 이병환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회를 멋지게 봐주신 박종갑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앉아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내빈분들께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빼먹은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장을 손수 세팅해 주시고 우리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연구 모임을 서포트해 주시는 김슬기 지원관님하고 김남희 지원관님인데요. 어디 계십니까? 네. 인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 연구 보고 발제 하기 전에 그간의 경과보고를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연구 모임은 지난 2월에 출범하면서 3월에 설명회를 가졌고요. 7월 관계부서들과 함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천안천 현장 방문을 통해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점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봤고 9월 달에는 남양주 하천을 돌아보면서 시민들이 찾는 하천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느끼고 왔습니다. 특별히 약 한 달간 실시한 우리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해서 한 달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천안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모임 경과보고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천안천 지역 명소화를 위한 연구 모임 의혹사 대표이신 우리 박병원 대표께서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LST 대표 박병원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천 지역 명소화 천안천 지역 명소화 도시화천 혁신 모델 연구는 의원님들께서 3월에 모임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7월 21일 날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8월 31일 천안천을 걸으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천안 시민을 대상으로 천안천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남양주시의 4개 하천을 의원님들과 함께 비교 견학을 다녀오면서 우리 천안시가 다른 지역의 그 선진 사례를 만들어줬던 그런 하천들과 어떤 비교점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잘못된 것들은 좀 버려야 될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도심하천은 도심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많은 이런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하천의 관리가 그 도시의 여러 패러다임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 그리고 세계적인 하천 정책의 변화 과정은 보시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1950년대에는 수동적으로 하천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있었고 조금씩 이제 하천을 보수하면서 그리고 하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하천의 기능을 순기능으로 갖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인 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하천들이 새롭게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적인 그 도심하천의 트렌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하천 기능 외에도 하천과 주변 지역의 연관성을 두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생태, 휴식, 역사, 문화가 복합돼 자연 친화적인 하천 사업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사회적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하천을 이용한 그런 잠재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시의 상업문화 공간과 연계된 직접적 생활 공간으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쉽게 오늘 사진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다녀온 비교견학 현지에서도 지금 보는 것 같은 상업문화 공간과 결합된 그런 하천의 그런 발전적인 모습들도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일본의 오이태현이나 미국 샌안토니오의 리버워크 같이 정말 친환경적이면서도 우리가 직접 같이 거닐 수 있는 그런 하천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하천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도시의 생명선이자 발전축이고 다원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자원 관리, 그리고 환경보호, 도시재생,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돼서 지금은 문화적 가치까지 창출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하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천안천은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바로 그런 물음으로 저희는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천에도 2개의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였었고요. 그리고 상점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그 곳곳에 저희가 배너를 세우고 포스터를 붙여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총 설문 응답자 수는 433명이었습니다. 저희는 1000명이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100분에게는 저희들이 소정의 그런 쿠폰으로 그 설문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했었는데 약간 아쉽다면 그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조사자의 여성의 빈도수는 65% 정도 됐고요. 남성이 35%, 그리고 20대, 30대, 40대가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이용 목적으로는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57%, 그리고 운동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23%, 통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11%, 그 외에 그렇게 문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용 빈도로 볼 때 주 1회 이상 참여하시는 분이 53%, 그리고 월 2, 3회 정도가 한 18%, 그리고 1회 이상이 12% 정도의 그런 빈도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들은 단순한 그런 저희들의 그 비교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 척도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되게 이제 5점 척도로 하게 되면 보통입니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5점 척도를 요즘 많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4점 척도를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두 개의 응답 모두 긍정과 부정 이런 빈도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자면 수질 환경에 대해서도 빈도수가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하게 나왔고요. 경치에 대한 부분도 약간 비슷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공기질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천안천의 공기질이 좋다고 나왔고요.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도 불만족과 만족이 약간 좀 비슷하게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치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치수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만족에 대한 부분이 48%, 그리고 이용에 대한 안전의 부분이 43%, 인공 경관에 대한 부분 41%, 그리고 시설 안내 표지판에 대한 부분이 49% 정도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과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외 다른 문항에서도 그 빈도수는 통계적으로 지금 유의한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시민성에서는 좀 불만족이 살짝 좀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도보나 자전거 통행에서는 또 만족이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에서도 한 45%, 그리고 산책로 보행길에 대해서 만족도는 57% 정도가 나왔습니다. 벤치나 그늘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41%가 나왔고요. 식수대나 화장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불만족이 한 40%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걸으면서 그리고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좀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좀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52%, 그리고 야간 경관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45% 정도의 그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네, 조사자의 그 만족도 조사를 보시면 그 전반적으로 좀 만족스럽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의견들은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봤던 의견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뭐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길거리 코스모스를 왜 심었는지 뭐 산책로가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낚시하는 분들 하류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단속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노숙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끊어진 산책로가 좀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많이 적어 있지 않은데 화장실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하천을 걷다가 다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도심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단순한 설문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교차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책 목적 및 주 1회 이상 이용자의 높은 빈도 그리고 그 높은 신뢰성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는 이 교차 분석을 좀 실시했습니다. 숨어있는 그런 목적들을 갖다가 좀 찾아내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SPSS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카이제거 검증을 실시해서 그룹과 그룹 간의 그냥 분쟁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교차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 가설은 이용자들의 목적과 빈도에 따라 천안천의 특성 이해도가 높은 것이다. 그리고 산책 목적 그리고 주 1회 이상 그룹의 높은 빈도 및 응답 신뢰성을 고려해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옵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서 그룹 간의 답변을 파악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산책 목적 그룹은 급여 그룹에 비해서 만족도 수준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적극적인 분들한테는 이런 수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경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그 요구치가 더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주로 하시는 응답자들은 천안천의 시간을 두고 좀 자세히 좀 더 살펴보는 그런 특성을 좀 고려하자는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주변 환경 쓰레기 접촉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한 45%로 더 높게 나오고요. 심리성도 40.8%, 그리고 식수대 화장실이 40%, 인공 경관이 38%, 그리고 벤치나 그늘 같은 시설들이 45%.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과 경관에 대해서 이런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약간 좀 높게 이제 만족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나왔었지만 또 옆에 걸 한번 보시게 되면 야간 환경의 부정적 만족도가 좀 더 증가하는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한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의 산책용 응답자들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주변 환경 그리고 벤치나 그늘, 휴게시설이 없는 것들 그리고 심리성, 식수대 화장실 그리고 인공 경관 순으로 이렇게 불만족 빈도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2회 이상의 이용자들이 느꼈던 그런 불만족 사항들은 벤치나 그늘, 그리고 심리성, 주변 환경, 그리고 경치, 인공 경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특히나 식수대나 화장실, 쓰레기통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불만족으로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결론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봤을 때 도로 구조물의 미관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결여가 되어 있었고 시설물의 관리가 약간은 좀 부재되어 있지 않아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행 접근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천으로 접근하는 곳에서는 그런 보행 접근성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좀 연계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길이라든가 보행 편의성에서도 약간 좀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제일 많이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쉼터가 좀 많이 제한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은 결론이 우선 기초 편의시설 확충에 하천 환경 개선이 지금 제일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량 및 제방 등의 하천과 주변의 어울림에 대한 그런 심리적 공간 연출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천안천과 비교될 수 있는 곳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는, 그렇게 해서 천안천이 정말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화천으로서 다시 발돋움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분석하고 설문하고 분석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 천안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천안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간 우리 연구 모임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셨는데 어떻게 많이들 공감하시나요? 네. 예, 실질적으로 그 조사 내용을 보면 그 만족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천을 이용하는 천안 시민분들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결과를 우리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실효성,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깔끔함이나 이쁨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 주변 환경, 쓰레기라든지 파손물 같은 것들이 눈에 자주 보였고요. 그다음 경치, 풀발림 상태, 그다음 인공 경관을 우리가 지나면서 보면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조형물들이 많이 없으면 우리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설명해 주신 박병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천 지역 명소와 도심 하천 혁신 모델 연구에 대하여 우리 황상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의 황상일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 잘 들었고, 우선은 제가 이제 이 발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봤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천안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제가 발표 아니면 토론문에도 좀 썼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상 지역이 사실은 쉼터가 조금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민들이 보기에 좀 쉴 수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회의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도시계획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쉼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천안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구 도심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잘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이 좀 잘 이렇게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거 지역 내에서의 그 시민들이 잘 어떻게 보면 활동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 천안점에 좀 자연스러운 그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보행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에서 이제 사실은 그런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 시민이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제 공공 영역의 그 공간을 최대한도로 좀 확대하는 것, 그리고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제 이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시설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굉장히 잘 쉴 수 있도록 하는 쉼터를 곳곳에 이렇게 놓고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계속 좀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달에 대한 국토학회에 잠깐 이제 제가 회원으로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세미나를 좀 들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동대의 김주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주로 이제 포항에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래서 포항천을 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포항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쇠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걸 잘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시민들이 잘 이렇게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뭔가 이렇게 시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포항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얘기는 상인들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이 시민들이 이제 가서 먹기도 하고 서로 쉴 수도 있고 서로 공간 내에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을 그 포항천에서는 잘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런 사례 발표를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천안천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 구조, 그리고 이제 상인들과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이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기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면 천안천의 지역 영토화 이 부분은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고 시민들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박사님 너무 좋은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포항천을 예를 들어주시면서 열심히 그 시민들께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안 찾는 이유는 공간의 부족,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으니 시민들이 모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니즈,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그냥 일하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천안시민 데코레이션을 관련해서 천안 시민들의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니까요. 우리 천안시민, 천안천이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 우리 황상일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기후위기 대응 천안천 혁신 사례 창출에 대하여 박완희 충주시 의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주가 천안하고 가까워요. 한 1시간 정도면 오더라고요. 청주하고 천안하고 또 도시 규모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청주는 이전에 2014년도에 청원하고 청주가 통합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87만의 도시 상당히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천안시와 청주시 그리고 전주시 이렇게 주로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오늘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좀 관점을 조금 더 확대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에 청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속 이름이 나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금도 책임이 누가 있냐, 뭐 서로 책임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난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충북도지사, 뭐 청주시장 이렇게 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서로 책임 떠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하천 공사가 잘못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은 그 집중호우, 대홍수 이런 것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뭐 3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뭐 100년 빈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지금은 뭐 200년 빈도의 그 하천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상황들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원인은 결국 기후위기로부터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공감해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근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걸 천안천 문제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뉴스를 좀 서치하다 보니까 천안천도 그 장마철만 되면 범람 위기 뭐 이런 게 계속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위기들이 많았었죠. 또 일부 지역은 또 침수가 되기도 하고. 그럼 과연 이런 도시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지금 이미 다 도시화가 되어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한계점들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이제는 스폰지 도시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스펀지 생각해 보시면 물 스펀지에 딱 뿌리면 흡수하잖아요, 그죠? 이런 도시로 우리는 다시 재구조화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불투수화되어 있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뭐 이렇게 다 도시가 불투수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국 비 한 번 내리면 하천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집니다. 그럼 결국 하천으로 다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범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외국의 현지 도시들은 예전에 만들었던 직강하천들을 사행하천으로 바꾸고, 또 하상 주차장이나 하상 도로를 걷어내고 그것을 다시 그 자연으로 되돌리는 자연 생태하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으로 많이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에서의 그 빗물 침투나 저류 시설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결국 스펀지 도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에서도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강제까지는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빗물 저류 시설, 침투 시설 도입의 의무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빗물 저금통 이런 거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부 시에서 지원 인센티브도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옥상 녹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청주시도 1년에 옥상 녹화 예산이 1, 2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효성이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을 실제 옥상 녹화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공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숲에서는 뭐 이제 몇몇 최근에 수락산에서도 그런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모의 설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 중간중간에 빗물이 이제 비가 내렸을 때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물모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뭐 빗물 유출 저감이라든가 지하수 확충, 그리고 이제 온도를 낮춰준다거나 생태계 보존, 토양 침기 방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청주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물순환 기본조례를 그런 미호강의 범람 문제, 오동 쌈싸 문제 있고 해서 물순환 기본조례를 지난 회기 때 냈다가 부결됐어요. 그래서 천안시에 있는 그런 물순환 기본조례가 있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빨리 만드셨어요. 거기에 보면 천안시장은 수계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를 위해서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물순환 회복방을 마련해야 한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마다 시장께서는 물순환 기본조례를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천안천의 지역 명소와 혁신 사례에도 강우가 침투, 유출, 그리고 증발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공간적, 시간적으로 변화, 이동하는 물순환 관점으로 플랜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빗물을 유수지나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시켜서 대상 지역의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저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천 하나만 놓고 고민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천의 이수와 치수에 대한 문제,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물 서식 공간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역사 문화의 공간, 공동체의 공간, 그리고 쉼과 치유의 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시 재생의 공간으로 하천을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청주도 마찬가지고 천안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부서들이 협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하는 부서에 하천 문제를 접근해라 그러면 사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하천과에 뭐 빗물 저류 시설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사실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순한 기본 조례가 있으시니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부서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 천안천의 명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대안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근데 그 과정에서 천안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사업 많이 하실 거고요. 거기에 주민 참여하라고 되어 있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속 가능한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결국은 주민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제 실행 그리고 나중에 피드백까지 환류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안천을 어떻게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으니 실제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 천안천에 인접한 주민분들께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하천 복원, 생태하천 복원 사례로 꼽히는 데가 전주천이에요. 저도 청주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전주천 2번이나 갔다 오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에 핵심은 민관 산학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천에 대부분 이제 생각할 때 버드나무가 자라고 하면 홍수 시기가 되니까 홍수 시기에 문제가 되니까 버드나무 다 변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민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청주에도 무심천에 내지는 미온천에 그늘 버드나무 다 변해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은 빨리빨리 배우고 싶어. 근데 문제는 이제 환경단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걸 싹 배내느냐, 이런 가지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을 사전에 스크린하는 단위가 협의체예요. 그 협의체, 그럼 공무원분들도 이야기하기 편하죠. 협의체에서 이렇게 제안하니까 우리 그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협의체에서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협의체에서 논의를 했더니 이런 것들이 좀 어렵더라, 이런 어떤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주민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주민 참여형 생태하천 관리 거버넌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의 수립부터 시행,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나중에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환류까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천 관련 거버넌스 관련된 조례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천안시는 아직 없고요. 저희 청주시도 아직 없습니다. 봤더니만 김해시가 2016년도에 생태하천 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 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하천을 관리하는데 요즘 보면 이제 그 귀하 식물들 막 들어와서 가시박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하천에 이거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형 보존협의회나 이런 데 분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셔요. 근데 청주도 마찬가지로 천안도 하천이 지천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단체나 한 단체나 조직이 그걸 다 외래 식물들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 가까이 살고 있는 그 하천과 연접해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시의 행정이 지원을 일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고양시 하천 네트워크 이런 활동들이 그런 활동들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외래 식물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하천의 생태조사, 생태계 조사라든가 아니면 하천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조사 이런 것들을 실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구리시의 하천 수질 보존 활동 지원 조례, 부산 해운대구의 하천 생태 보존 활동 지원 조례,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의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정과 의회가 협력을 해서 훌륭한 지역 천안천의 명소화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또 향후 관리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주민 참여형 생태하천 관리의 모델들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천안의 모범을 보여주시면 저희 청주도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반이 청주시의원이 저랑 직업이 같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해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지방하천의 기능은 치수에 있죠. 안전하게 물의 흐름이 잘 돼야 되는 게 첫 번째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지방하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융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부에서 TF팀을 꾸려서 의지를 가지고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진짜 우리 시민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계획부터 파악을 하고 수립을 해서 함께 갖고 나가는 그런 지방하천, 우리 천안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례 또 하나 제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공표해서 우리 천안시에도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완희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그 신안동에 위치해 있는 그 상명대학교의 그린 스마트 시티학과 교수이신 구본학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구본학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좀 저희 나름대로 시각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천안 시민이기 때문에 천안 시민의 시각에서 여러분만큼 그만큼 아직 좀 부족하지만 천안을 사랑하는 천안천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저 느꼈던 점 그리고 저 학교에서 생태학 쪽 사천센터라든가 스키센터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관심 가질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전문적인 연구자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학교는 안전하고 학생들 강서동에 있고 사는 집은 신부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학교까지는 저는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만 도보로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한 2km 한 기본 정도 기후 안 좋은 것까지 있지만 대체 그 정도 도보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터미널 쪽에 하루 쪽으로는 그렇게까지 자주는 못 가지만 도보로 간 적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중간중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용자의 시각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생태를 공부하는 공부하는 사람의 시각을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신문에 제시했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그동안 다른 사례에서 고민했던 발표했던 내용들을 요약할 것이고 거기에 천안천만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할 건데 앞에 다른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셔야겠고 좀 공감대를 확인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천안천과 입지 조건이나 규모라든가 좀 다르긴 한데 다른 사례에서 좀 같이 관심 분들까지 있었거든요. 가장 많이 알려진 서울의 소개천 같은 데는 몇 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었고 대전에 활동할 때 대전 3대 하천 많이 관심 갖고 그때는 농구자로서 그리고 시민단체 연구로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망수천 같은 경우도 많이 했었고요. 그 외에 뭐 전주라든가 제주라든가 등등해서 나름대로
도심권에 있는 찌른 하천들을 관심과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가끔 방학 때 여기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꼭 외국의 생태계 습지라든가 하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천안의 중심, 현재 천안은 바뀌게 되긴 했지만 과거의 천안의 중심은 천안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것이고 천안 문화라는 데서 천안 문화의 중심은 천안천이라고 해봤고요. 그 천안의 하천에서 도심에 있는 하천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전이거든요. 대전에서 어렸을 때 지금 한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거기서 몇 감고 직접 선생님을 따로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됐죠. 천안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과거에 제가 천안 이전 20년 이전의 천안을 인터넷이라든가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은 하천의 도시마천 기반으로 한 그런 생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재 천안은 여기도 상실했고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되어 있고 또 오늘 또 그걸 더 많이 발전시키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천, 도심 하천을 얘기할 때 청계천 사례들을 많이 하는데 청계천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도 다르지만 거기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청계천에 손을 댄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하천인데 그것을 자연의 힘에 의해서 자연의 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얘기할 때 하천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거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천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좀 어떤 도심에서 이미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손을 대서 문제되어 있던 그런 하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심 하천을 어떻게 사람을 위한 하천, 자연을 위한 하천으로 되돌릴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우리가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천안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어갑니다. 저는 핵심은 결국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고 물론 거기에 시민과 또 자연이 함께하는 그리고 문화가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분을 제시했지만 천안 시민이 사랑하고 시민이 여기를 행복하고 또 즐길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천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천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결국 하천은 시민들이 이용의 시각으로부터는 사계절에 대한 있어요. 사계절을 만들어야 되고 또 밤낮의 매력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사하는 데서 보니까 야간의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경관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 특히 퇴근 시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따가운 밤에 천안천을 따라서 학교에서 천을 들어서 천안천을 따라서 집까지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떨 때 무서웠어요. 그리고 가끔 여성분들이 그런 마찬가지로 저처럼 긴장하는 모습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경관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좀 안전적인 측면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과도하게 되면 하천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측면이 저를 보여주니까 조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안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현재 천안천 이 과업에 보니까 천호지의 하루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과업을 좀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계획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천안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있는 천호지이고 천호지가 과거에 생기기 전에는 천안천 연결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실 때 조사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천호지의 과거의 모습,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호지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것들 같이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천안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시에 살고 있는 수다리스가 천안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당연히 문화적으로 사람 이용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민을 천안천 시키시더라도 그 생각을 좀 넓히셔서 천안의 이동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 생태적인 요소를 주면 좀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천안 성분부터 할까지 연결 동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연결됐으면 좋겠고 정말 전자기관 같은 걸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하실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상류 쪽과 약간 하류 쪽 내려가는 약간 생태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의 이쪽 부분을 사람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그곳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천안천 폭이 상류 쪽은 한 1, 20m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제한된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류 쪽은 제법 넓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공간에도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다른 하천의 사례를 보면 거기에 조류 사람이 있고 다른 자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이용과 서로 선충되지 않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하루 쪽에 내려가면 다른 사회 도시에서 사람들이 소지하는 제가 사람이 만드는 자연이 그랬는데 사람이 이공적으로 손을 대도 약간 지방시키고 하는데 약간 홍수가 한번 지나가면서 우리는 침식이 일어나고 퇴적이 일어나면서 모래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다른 국내 여러 가지 하천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모래톱을 중심으로 하천의 흐름이 우리 자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공유 하천이 없죠. 흐르고 있고 깊이가 달라지면서 다양한 서식적 형태가 되고 모래톱에 신물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조류가 알을 낳고 얼려서 다른 것들이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임에도 사람과 생태적인 자연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다만 방제 측면과 같이 고루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주기적으로 모래톱 제거하는 기존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생태적인 것도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선택적으로 말씀드리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자료로 대체하고 마지막으로 천안천은 결국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추억 속에 있는 어렸을 때 천안천이 도시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수지로를 돌고 주차장이 퇴적되면서 약간의 중간 죽음의 한천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납니다. 천안천만 해도 몇 차례 걸쳐서 생태하천이라고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년도 보호되었고 지금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생명이 돌아오고 사람이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하천, 생명의 갖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생각하고요. 결국 미래의 천안천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 인간, 인간하고 상생과 물과 생명과 생태와 인간과 하는 생명의 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기후 재난이 급증하고 저희 기후 재난, 기후 재해 얘기하는데 그때 천안천 얘기하는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약간의 조치는 기후 재난 예방하고 편안할 수 있는 편안천에서 안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안이 가지고 있는 천안의 중심이 천안천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께 나눠주신 것 같고 제가 우연히 최근에 몇 차례 저기 당신 다니면서 옛날부터 살펴시 나가시더라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천안천에서 사문을 채취하고 있다는 것이 들려져 있거든요. 그런 천안시 전체가 많이 있었지만은 천안천에서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시간에 발표해주셨던 여러 가지 조사 설명 자료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건이 답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발전시키시는 것 같고 좀 불만족하다는 부분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시점에서 충분히 대안이 가능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조화를 이루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생각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차원처럼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의 선택을 중심의 차원처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께서는 그 생태적 측면에서 천안천을 바라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인간만 사용하는 그런 하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동식물도 공존하는. 그래서 천안의 역사, 문화와 생태를 간직하는 그런 귀한 천안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기해 주신 우리 구본학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분들에게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 천안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들 듣기 전에 우리 연구모임 위원님들 이렇게 계신데 그 시민분들의 목소리 더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 짧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계시고 박사님들도 다 토론회 준비를 잘 해보셔가지고 저희는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 집행부 시청 집행부 과장님 부처장님들하고 또 유능하신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모이셨고요. 또 천안천에 관심 있는 우리 시민분들까지 다 모이셨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이병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모시고 8월에 천안천을 다녀왔고 9월에는 또 남양주에 있는 천안천을 다녀왔는데요. 비교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우리 박사님 교수님께서 포항천하고 청계천하고 천주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천안의 중심부를 흐르는 명소로 생각하고 또 우리 물고기 잡던 고향의 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안천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속적 사업으로 우리 집행부들하고 함께 적극적인 하천 정비 또 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천안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천안시 의회와 또 천안시와 또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강진 의원님 계신데요. 우리 김강진 의원님께서는 성정 1, 2동, 공명동 이렇게 문화동을 지역으로 하시는데 천안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에 또 계시거든요. 서부 역사 쪽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지역과 성정동이다 보니까 성정천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성천보다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성정천의 보기에 이제 서구역 쪽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당장 뭔가 이렇게 무대를 만들고 해서 지역 명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위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하천 옆에 있는 성정동에 그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는 물이 넘칠까봐 매일같이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벽돌을 쌓아서 이제 담을 높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그 하천이 범람했을 때 그 예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악취하고 아직도 수질 환경 이렇게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천이 지금 성동천 같은 경우는 저녁에는 어두워요. 왜냐하면 나무의 가로등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환 부분도 조금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성정천이 저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칠 때 그게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천의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그 거리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물이 차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역 명소화를 위해 하천의 지역 명소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꾸며야 되겠지만 하천의 기능을 좀 고려하면서 방해하지 않으면서 지역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이제 회의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하천의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거든요. 시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명소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견설교통국장 회의하고 오셨어요? 네. 이거 뭐 중간에 못 들었는데. 네. 천안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회 잘 들었고요. 경청 잘 우리 실무진들도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겸연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의 그 하천은 천안천과 성정천과 원성천 그리고 삼용천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좀 더 좋은 하도시는 하천이 넓으면 그게 좀 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한정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물이 비가 오면은 단시간에 이렇게 좀 많이 왔다가 단시간에 빠지는 그러면 다 피해가 침수가 되는 이런 반복적인 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천안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대로 정비가 다 됐고 성정천도 정비가 돼서 그나마도 안 되는 거를 배수공구장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원성천도 지금 기본계획 심의가 다시 이제 50년 예를 들어서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이제 상향이 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비 차원에서 이제 우선 침수가 안 돼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기정한 사실이니까 그런 거를 정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삼용천도 풍수의 생활권으로 이제 그것도 정비가 필요해서 난파 오거리의 그 병목 현상을 좀 빨리 완화해서 저 천안천까지 합류되는 거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강진 의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구분하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야간에 그 나무 가로수로 인해서 좀 위험하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 것들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오늘 발제하신 내용들을 겸허히 우리가 메모했으니까 꼭 메모했으니까 시민의 목소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천안천이 흐르는 그 지역이 동남부 지역이 많거든요. 네, 동남구청장님도 자리하셨는데요.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동남구 쪽에 근무하면서 천안천 관련된 연구 모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기 전에 이렇게 스크랩을 좀 해봤는데요. 천안천 관련해서는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천안에서 그 수에 관련된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현재 개선 중에 있다는 신문 모두 보고했는데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수행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또 우리 행정부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행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시민분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해 주시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예, 아까도 우리 어르신 제일 먼저 손을 들으셔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대토론의 총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저는
성정일동 자치의 위원 윤병호입니다. 우리 성정일동에서 천안천 그 개발을 위한 그 계획안을 아마 제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토론은 전혀 없고 그게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지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면 이 토론회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토론회 주제가 천안천 지역용사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하고 의원들이 이 천안천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뭘 만들고 여기에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세한 얘기를 드리면 더욱 좋겠지만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회의 그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집약적으로 모아지면은 우리 그 성정일동 자치위원이신 윤병호 의원님께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저 뒤에 우리 일봉동 새마을 저기 지도자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봉동 새마을 지도자 김홍중입니다. 치수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져주신 우리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그 발표한 과정에서 평창 포항 하천을 아름답게 꾸며졌지만서도 이용 그 시민이 적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천안천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느끼지만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은 광장 같은 게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천안천 그 천변을 해서 광장, 물론 자연적인 요건으로 큰 광장을 만들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소규모 음악회라든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소통의 광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가 천안 일봉동에서는 재작년인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계시지만서도 그 하천에다가 꽃 심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 하천이 범람하면서 싹 이제 그게 뭐라 그럴까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던 적이 있지만 지금 그 하천 관리라든가 이런 관리를 각 동마다 그 자원봉사 단체, 즉 새마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각 동에 맡아 있는 단체들이 만약 그런 식의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초 작업을 예초 작업만 하면서 만약 업자들이 몇 개 있으면 예초 작업만 해서 끝나서 와버리겠지만 만약 이렇게 우리 동마다의 어떤 그 협의체가 만약 한다고 하면은 예초 작업하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게 되고 예초 작업 끝났으니까 여기다 꽃 심을까 뭘 할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런 또 그것도 역시 또 소통이 또 이렇게 형성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제가 끊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그 의견을 수확한다고 하면은 정말 멋진 우리 천안천이 되지 않을까 제가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께 저기 안경 쓰신 예, 저는 그 우리 형님들하고 그 선타선녀가 신방문이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어서 저는 성안주민자치 회장인데요. 이정대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토론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TF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이 과연 아까 그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조사만 하신 건지 아니면 직접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신 건지 그게 궁금했고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천안천에 한번 나가셔서 낮에든 밤이든 거기를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무슨 의견 사항 검토를 좀 해보셨나?
앞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의,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좋죠. 꿈같은 얘기잖아요. 뭐 몇 년 후에 될지도 모르고 몇십 년 후에 될지도 모르고 시에서는 시에서대로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모든 행정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게 각 지역구의 그 촌의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시민들의 얘기를, 거기 동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반영을 해줬으면 그게 알찬 거 아닌가요?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역구 이런 뿐만 아니라 천안에 사는 모든 시민, 그다음에 천안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 배지를 달고 의원들도 당연히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많은 의견들이 시작돼서 더 나은 천안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처음 초석을 닫는 이 시간이니까는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더 많이 듣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전에 여기 시간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서동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안서동에 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천안천 하면 너무 제가 하천 옆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천안천에만 이렇게 우리가 뭐 빠지지 말고 모든 물은 상류부터 시술을 해야 밑에서도 나중에 지금 현재 천안천 명소하자고 하니까 천안천 주변에 시국 말고 주변 무슨 뭐 산책로나 아니면 무슨 어떤 문화시설 정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소를 만들 것인가에 혹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천안천은 절대로 명소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천안천 상류에 천원지가 있고 천원지 위에 상암천하고 안서천 두 개가 있습니다. 안서천, 상암천 관리를 안 하면 천안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안천 아까 답사하셨다고 했는데 천안천 물 어디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저수지 여수로에서 물 지금 안 넘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물이 어디서 나와요? 여수로 맨 끝에 지금 파손된 데 보세요. 거기 옹달샘처럼 품어져 올라와요. 그게 저수지 물이 침수돼 갖고 다시 솟아오르는 물이 지금 천안천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물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천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물이 금방 빠져나간다고. 거기에서부터 스티로폼 하나 띄워놓고 신방도까지 가시면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만에 천안에 내리는 물은 3시간 만에 도기천으로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천안은 또랑물도 아껴야 되는 도시예요. 물이 없는 도시예요. 그러면 물을 아낄 때부터 해야지 물 옆에 다른 문화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는 대책 가지고는 향후에 물 없는 하천에 물 없는 하천변에서 문화시설 그때 가서는 대책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상류 조그만 소하천인지라도 그렇게 그저 그냥 이렇게 물만 내려가는 하천을 만들지 말고 물이 머물 수 있는 하천을 좀 만드시고 시중부 같은 거라도 군데군데 설치를 해서 물이 머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암천 안서천을 보면 옛날에는 그냥 하천 우리 걸어가는 높이가 하천 높이가 똑같았어요. 그냥 돌다리로 건너갔어요. 지금 3m, 4m 깊이로 파여 있습니다. 그게 홍수기 때에 이 하천 바닥이 유실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천원지를 메웁니다. 천원지 돈 들여서도 준설합니다. 그 반복되는 거를 하지 마시고 아까 어느 분께서 지속가능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대책은 사업계획에 수립하지 마시고 늘 영원히 오늘 한 번 하면 다시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하셔서 시주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천안천 명소원 이걸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해 주시는 그리고 이거 공론화 시켜주셨다는 것이 일단은 우리 이번에 시험을 비롯한 8분의 시민님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안천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이죠? 예, 그 옆에. 성정일동 주민자치하고 22동 통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 지금 이런 어떤 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오페스 문제가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물이 내려가다가 지금 오다지 쪽에서 지금 내려오는 물이 보면은
아마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폐수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물이 같이 해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어떤 때는 가끔 저 장관일제는 고기들이 막 떠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성경천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모래 무지라는 것도 있고 지금 많이 지금 그 옛날에 죽었던 물이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22통 이쪽에 보면은 이 오폐수가 그 하천 그 관로에 정비가 안 돼가지고 조인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5단지 쪽에 이쪽하고 그쪽에 안 된 데가 많이 있으니까 다 조인을 시켜서 오폐수를 완전히 그 잡아야 지금 그 흘러가는 물이 조금 흘러가더라도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지. 물이 좀 더 지금 물 야간부 얘기했는데 물이 더 내려간다 치더라도 오폐수가 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옛날에는 완전 우리가 소나기가 오고 막 그렇게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소나기 때리고 1시간, 2시간 정도 끝쳤는데 지금은 아프리카 비슷하게 우기 비슷한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비올 적에 일찍 계속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그 동네 22톤을 보면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김강님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넘쳐가지고 그 일단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불을 곧 쌓았어요. 이제 그 문제가 물론 흐름도 물론 나가서 물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은 그 물은 기본적으로 오폐수를 잡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그 물을 흐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직선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해요. 북선으로 가는데 이게 물 흘러가면서 어디에 독립경화가 생겼는지 막힌 점을 갖다가 관찰해가지고 그 점을 좀 더 확보했다든가 하면은 괜찮은 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오폐수 때문에 저기 하천에서 냄새나고 기분 좋게 산책하다 보면 냄새 꼭 빡빡 찌르고 그러면 기분도 안 좋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우리 그 국장님 잘 들으셨죠? 네. 네, 우리 행정부와 천안시의회가 함께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비가 이제 재생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정비 도시 정비가 되는 차원에서 오폐수를 연결하면 정비가 되면 그거는 자동으로 연결해요. 잘안 들려요. 마이크 잡고 시민분들이 얘기하다가 큰 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제 들어보면 이제 오폐수가 이제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수과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거나 이제 뭐 이런 쪽에서 개발이 되면은 일제히 정비가 되는데 반대를 하고 하니까 골목골목에 이제 개인집마다 나오는 오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으려면 이제 하수과에서 이제 그 관망도에서 연결하는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민원이 반복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비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서 상수사업 본부장하고도 얘기해서 그런 것들은 좀 선조치를 취하는 등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딱 한 분만 저기 두 분 받겠습니다. 성정역동 주민자치 장태환입니다.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마운 말입니다. 아까 조사는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표하실 때 언급 안 하셨고 또 김강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천변로 산책하면서 악취가 가장 심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고 편리한 시설이 있을지라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서 천안천을 좀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고번하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천안의 문화의 중심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안천이 정말 문화의 중심이 되려면 소구역 광장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천변로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꽃을 구경하면서 향기 정말 악취가 아닌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천변이 됐으면 제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네, 이봉동 주민자치위원장 소열입니다. 그 페이지 한번 10번을 영상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페이지 10번.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성전천하고 동명동하고 있는데 와촌동 거기에 보면은 금기옥을 심었어요. 그 비탈면에. 근데 그게 이제 제출할 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반대편 보면은 비탈면에 풀이 납니다. 풀이 나면 그거를 1년에 몇 번을 합니다. 한 4-5번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계곡을 심으면은 한 번만 심으면은 제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해마다 그 꽃이 계속 핍니다. 올해도 보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파랗고 있습니다. 그거는 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금계곡 같은 거 심으면은 좋지 않나 그래요. 유구 같은 데도 이번에 수국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하천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이 하천이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변에 보면 식당들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식당들이 이게 북쪽을 하천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러면 냄새가 걸어가다 보면 냄새가 엄청 진동합니다. 지금. 그거를 불뚝을 제가 몇 번 거리를 했는데도 이 하늘로 가야지 불뚝이 하천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시에 좀 보내겠는데 이게 한번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걷다 보면은 이게 숯불갈비 이러면서 나오는데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100m 이상은 냄새가 그 주변에 퍼집니다. 그런 것부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천길에 다이어트 하려면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간지 냄새 나가면 배고프고 그러죠.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생태 환경 지킴이에 앞장서 계신 우리 이용길 회장님을 끝으로 이제 의견 듣는 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신방동 살고 있는 이용길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면서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님들과 의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자리가 의회와 천안시 집행부와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이 제가 천안 시민으로서는 참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병학 연구원 모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좀 쭉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는 명소학을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명소학은 보통 개발 발전을 이야기하기 십상인데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생태 문제나 자연 보존 문제 또는 특히 기후위기 문제까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우려를 불식할 수가 있었고 천안천 명소화가 개발과 발전 논리가 아닌 보존과 생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의원들의 연구 모임으로 출발해가지고 시청, 시와 그리고 시민들 모임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의원들 연구 모임에 관심 있는 천안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 연구 모임을 운영하는 방식은 어떨지 이런 제안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병호 의원님 인사 말씀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당장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좀 답답했었어요.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여기 나오는 의견들에 대해서 예산도 반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지를 밝히셔가지고 의회에서의 이런 제안과 시 당국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명소화가 조금 더 잘 진행되지 않겠는가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많은 의견들로 우리 천안천,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지방 하천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당위성을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그 토론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제가 준비한 마무리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끌고 갈까요? 네, 장기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한 400여 분의 천안 시민께도 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천안시는 도심 내 위치한 천안천의 특성 및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천안천의 모습은 무엇인지 분석과 진단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간 천안천 현장 방문, 정책 간담회, 비교 견학, 오늘의 토론회를 거치며 지금 천안천이 천안시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과 공간 재창출의 필요성, 반드시 지역 명소화로서의 당위성마저 느끼는 오늘이었습니다. 천안천은 9km 정도 됩니다. 천안 천호지에서 시작을 해서 천호지, 도솔공원, 천안터미널, 천안역, 중앙시장, 남산공원, 다가동 공구시장, 용곡동 아파트 단지, 그다음 신방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우리 천안의 중요 거점을 이어가는 그런 하천입니다. 이 하천이 흐르는 이 하천의 공간적 가치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우리 서로 여기서 의견을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이후 도시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중시하게 되었고 도심하천은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권역을 넘나드는 이동 통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층수가 몇 층이냐, 단지 내 놀이터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 산책로가 있는지, 공원이 있는지, 문화 공간이 있는지, 자전거 길은 어디까지 다 있는지 공간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천안천은 이보다 더 좋은 입지 조건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안천은 천안시를 관통하는 유일한 하천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있어 하천로를 따라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천이 관문이 되고 다리가 되어 천안 내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길이 사람길이 된다면 동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구도심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하천의 본래 기능인 안전요소, 시수, 재난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개발 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치국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 꾹꾹 잘 눌러 담아서 천안천이 지역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천안시의 역점 과제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신 천안 시민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천 지역 명소와 화이팅!